오늘 강의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려 볼 거예요. 제가 보안 기사를 취득할 때까지만 해도 딕스트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랑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읽는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최근에는 원음에 가까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탐색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잠깐 BFS를 생각해 볼까요? 이 BFS는 넓이 우선 탐색 방식으로 그래프 시작 정점에서 어떤 특정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미로를 풀었었죠. BFS로 이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어떻게 가야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냐라는 문제를 봤었어요. BFS는 가장 먼저 도착한 경로가 최단 거리였죠. 왜냐하면 모든 이동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다 동일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속초를 차로 운전해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속도로 타면은 1시간 30분에서 막 2시간 사이 걸리지만 국도를 타면 한 4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같은 목적지인데도 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리가 비슷해도 차가 이동하는 방향에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신호 뭐 이렇게 있고 기타 등등. 옛날에 제가 한번 속초 여행 갔다가 뭐 낭만을 강조하면서 와이프 데리고 서울에서 국도까지 뭐 이렇게 탄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덥고 짜증나고 와이프한테 뺨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다시 어떤 게임이 있어요. 맵이 있고요. 여기에는 각 정점과 정점 사이가 특정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길 거치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평지는 하나의 비용, 늪은 5개, 산은 10개. 이처럼 도로마다 시간이 다르죠. 즉 간선마다 비용이 다른 거예요. 이때는 BFS가 틀린 답을 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즉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시작 정점부터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비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음수 가중치는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음수 관련해서는 이후에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때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핵심 과정. 우선 그래프 하나를 예시로 보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짠! 그래프를 보시면 각 경로마다 비용이 적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비용이 적혀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0정점에서 6정점까지 가는 거 최소 경로를 구해보면 넓이 우선 탐색인 BFS를 사용하면 되겠죠? 다만 가중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안으로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0에서 6 가는 것보다 0에서 1 갔다가 6 가는 게 더 저렴하다고요. 왜 얘는 비용이 15인데 이렇게 거쳐가면 6밖에 안 되잖아요. 2에서 4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다익스트라는 현재까지 가장 비용이 적은 정점부터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 간단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 단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처음 단계는 이동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A는 0을 가리키고 있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만 아직 도달 가능한데 비용을 모르는 정점을 모두 무한대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B와 C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0, 4, 2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과정을 보시면 가중치를 표현해 준 거예요. A에서 B 가는 가중치 4, A에서 C 가는 가중치 2. 그러면 그 다음에 둘 중 누구를 먼저 갈까요? 당연히 C예요. 왜? 현재 가장 싸니까. 그래서 다익스트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점들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단 거리가 가장 작은 정점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후에 C를 방문하게 되면은 C는 그대로 최단 거리가 확정이 된 거고요. A랑 C는. 그 다음에 D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9는 해가지고 1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B를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 과정이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려진 정점들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작은 정점을 방문한다.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점별로 최단 거리가 적혀 있어요. 근데 가장 최소 비용을 꺼내서 그 정점을 가야 된대요. 즉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서 방문해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큐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과정.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론이랑 아까 그린 이 그래프로 0번 정점에서 각 정점의 최소 비용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0정점에서 8정점까지 9개의 정점에 대한 최단 거리를 구해볼 건데 처음 시작 단계는 이동하지 않은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 0은 자기 자신이니까 0이 있죠? 나머지는 다 무한대로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다음 단계를 보면은 0에서 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비용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0에서 갈 수 있는 가중치에 대한 거를 적어놨죠. 1번, 2번, 3번, 6번은 방문할 수 있으니까 가중치를 적어놨어요. 나머지는 아직 두 번째 라운드까지는 무한대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최소 가중치에 대한 정점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방문하겠죠. 1번을 방문해서 1번에 대해서 연결된 정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0번에서 1번 가는 거는 확정입니다. 왜냐면 0번에서 모든 정점에 대한 최단거리를 구하는데 1번까지의 최소 비용은 2로 확정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보다 가중치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을 방문해서 1번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을 방문했어요. 1번을 방문하면 1번에 대한 이제 나머지 가중치를 봐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0은 0, 1은 2로 확정났죠. 1에서 2 가는 거 가능할까요? 1에서 2 가는 게 6인데, 6 플러스 2를 하면 8이에요. 근데 아까 0에서 2 가는 거는 5였단 말이에요. 2 플러스 6, 8. 8보다 5가 작죠. 그러니까 갱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1에서 3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가니까 그대로 구해요. 1에서 4 갈 수 있나요? 1에서 4 갈 수가 없죠. 아직 무한대예요. 1에서 5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에서 6을 갈 수가 있어요. 4의 비용으로. 그래서 2 플러스 4는 6인데 아까 구한 0에서 6 가는 게 15였잖아요. 2 플러스 4, 6. 15보다 작죠? 이거를 갱신해 줍니다. 6으로. 아셨나요? 그 다음에 1에서 7 갈 수는 없죠. 무한대. 1에서 8 갈 수 없으니까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작은 가중치는 5란 말이에요. 자, 2와 5는 확정이고 그 다음에 2번 정점을 방문해 줍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를 볼까요? 3라운드 보시면은 또 2번 정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0에서 0은 0. 2에서 1번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근데 말이 안 돼요. 아까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2예요. 확정된 거는 그냥 써주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에서 3 갈 수 있나요? 3 못 가죠? 무한대인데 기존에 있는 거 9 그대로 쓰시면 되고. 2에서 4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그러면 2 플러스 확정난 거는 동글뱅이 쳐주시고 2에서 3 가면 2 플러스 3 해주면 돼요. 5 플러스 2 해주시면 7. 그 다음에 2에서 5번 갈 수 있죠. 5, 10. 이건 10. 5 플러스 5니까 10. 6 갈 수 없죠. 그대로죠. 그대로. 6 오고, 그 다음에 7번 갈 수 있나요? 7번 못 가고 8번 못 가요.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가 확정? 그 다음 적은 거. 6번이 확정돼 있죠. 6번 확정이에요. 6번에서 정점을 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0. 확정된 건 그대로 쓸게요. 확정된 건 그대로 쓰고 6번에서 3번 갈 수 있나? 못 가죠. 6번에서 4번 못 가죠. 6번에서 5번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자, 6 플러스 5는 11. 11인데 10보다 작으냐? 이전에 10보다 크니까 11이 갱신되지 않고 10이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7번 갈 수 있나요? 7번 못 가죠. 8번 갈 수 있겠죠? 8번. 어떻게 가? 밑으로. 6 플러스 2는 8. 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적은 거 4번. 4번을 확정 지을게요. 4번. 그 다음에 0 또 그대로 적어줘. 2, 5. 이거 확정된 건 그대로 적어줘요. 확정된 건 그대로 적어주고 3번 정점 갈 수 있죠. 7 플러스 1은 8이잖아. 9보다 작잖아. 갱신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 5번 갈 수 있죠. 5번 갈 수 있어요. 7 플러스 4는 11인데 10보다 크죠? 갱신 안 돼요. 이거는. 자, 7. 4에서 7 갈 수 있죠. 4에서 7 가면은 7 플러스 3은 10이니까 10. 4에서 8 갈 수 있나? 못 가죠. 8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확정 짓는 건 3번. 3번 정점. 3번 정점 확정 짓는 거예요. 3번 정점. 3번 정점 8이었어요. 8에서 다른 정점을 보자. 7. 그러니까 확정된 건 보고 확정된 거는 그대로 써줘. 5번 정점은 도달 못하니까 그대로 10일 거고. 자, 어디야? 7번 정점. 7번 정점 도달할 수 있죠? 도달할 수 있는데 8 플러스 6은 14야. 10보다 크니까 그대로 와. 그냥 10이 그대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8. 뭐 3에서 8은 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 자, 그 다음에 확정 지을 거. 8이 확정되겠죠, 또. 다음 과정. 그대로 써줘요, 또. 보시면 8에서, 지금 5번 정점을 갈 수 있죠? 근데 가중치가 1이야. 8 플러스 1은 9기 때문에 기존의 10 가중치보다 적단 말이에요. 얘 갱신시켜줘.
다음에 7 볼까? 7? 8 플러스 1은 9잖아. 근데 기존에 10이었대. 갱신 되겠죠,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확정 지어. 또 써? 또 써, 또 써. 얘 다 확정이란 말이야. 얘도 확정이고. 5에서 7번 못 가죠. 9. 9 그대로야.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 0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정점들. 1번까지는 2 가중치가 걸리고, 2번까지는 5 가중치, 3번까지는 8 가중치. 이게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각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확정 지었잖아요. 이 과정, 라운드별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경로를 확정 짓는 것 때문에 음수 가중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0에서 1번까지 확정이 지어버렸는데 다른 곳에 음수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확정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 특정 정점까지 목적지의 비용과 함께 경로를 구한다? 경로를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갱신해준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8에서 7 가고 8에서 5 갈 때 얘를 이제 갱신시켜줬잖아요. 10에서 갱신시켜주고 얘도 갱신시켜주고 다른 건 갱신 안 시켜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경로를 구했을 때. 이 갱신시켜준 위치에서 8에서 7 갔다. 그러니까 7번 정점에서 8을 메모해주고 5번 정점에서 8을 메모해주고 그러니까 갱신된 지점을 그 체크 포인트를 계속 찍어. 그리고 그걸 역수로 타면은 그 모든 정점에 그 경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칸이 적어가지고 적지 못했어요. 옆에 원래 그 갱신해준 포인트를 적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따로 적는 것보다 그냥 잠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해서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전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를 저장하는 방법에 크게 3가지를 설명드렸었어요. 이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와 간선 리스트. 방금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구현하기가 편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정점에서 연결된 정점의 가중치들을 가져왔죠. 그 다음 확정한 정점으로 이동해서 다음 정점의 가중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Q를 갱신했고요. 그럼 어떤 저장 방식이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인접 리스트가 유리하겠죠? 왜냐면 하나의 정점에서 여러 정점으로 연결된 그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그 정점에 대한 인접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이런 그림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시간 복잡도. 보통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는 다익스트라의 시간 복잡도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보통 정점보다 간선이 하나 적게 연결되어 있어요. 최대한 연결되어 있어도. 왜냐면 0번 정점에서 8번 정점까지 9개의 정점이 있는데 다 연결을 보면은 8개의 정점만, 8개의 간선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V 플러스 2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어차피 점근적으로는 2가 V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를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2 로그 V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나오냐. 그 원리를 좀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보시면 다익스트라는 결국 각 정점에서 연결된 간선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모든 간선을 전부 합치면 간선은 최대 한 번씩 검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악 복잡도는 5, 2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 큐를 사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최단 거리가 발견되면 오퍼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가장 적은 비용을 가져올 때 뭐 포해가지고 꺼내겠죠. 우선순위 큐 같은 경우에는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순위 큐는 꺼낼 때 밑에서 있는 그 적은 수를 최대한 그 트리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큐는 로그 n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즉 매번 로그 v처럼 도는 거고 그럼 매 라운드마다 이걸 도는 거니까 얘 합쳐주면은 이 로그 v가 된다니까요. 즉 좀 지어봐. 즉 간선 2, 우선순위 q 로그 v를 합쳐가지고 2 로그 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저는 자료구조보다도 보안기사 네트워크를 먼저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라우팅을 공부했을 때 거기서 먼저 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초가 부족해서 알고리즘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내비게이션 최단 경로, 게임 캐릭터 이동 비용 계산, 네트워크 라우팅, 지도 서비스 등 실제로 지도에서 최소 경로를 찾는 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많이 사용되죠. 이처럼 가중치가 적용된 그래프에서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몇 강의 동안은 그래프 알고리즘을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 발전된 형태인 배만포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